네, 말씀드린 것처럼 22대 국회 어제 개원했습니다. 여야가 주요 쟁점으로 다룰 경제 법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죠. 그동안 오랫동안 논의됐던 게 상속세와 종부세 개편입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수술대에 오를 수 있을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오늘 이슈 인터뷰 시간에는 상속세와 종부세에 대해서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세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가지고요. 우리나라 세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구조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세금 복잡하죠. 엄청 복잡합니다. 모르겠어요, 잘. 네, 어떤 세금 내는 사람은 혼자인데 예. 세금을 국가가 걷어가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이번 5월 오늘까지 종합소득세 마감일인데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은 소득세라고 하고 예.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것은 우리는 주민세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지방세라고 한다. 예. 근데 국세는 왜 국세일까? 우리나라 전체 국가 차원에서 세원 관리가 비교적 용이합니다. 아. 내가 어디서 예를 들면 서울, 경기도, 부산, 광주에서 번 돈은 국가가 들여다보는 게 훨씬 더 관리가 용이하겠죠.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관리한다라고 해서 국세라고 우리가 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예. 현재 부가 징수하고 있고요. 반대로 지방세는 내 땅에 어디가 있는지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훨씬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재산과 관리된 그런 그 세원은 지방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그것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직접세, 간접세가 있는데요. 그렇죠. 예. 내가 내 명의로 세금을 내는 거, 내가 세금을 내 명의로 벌고 내가 내 명의로 세금을 내는 거, 5월달 종합소득세 같은 것을 우리 직접세라고 합니다. 네네네. 반대로 내가 세금은 내지만 납부하는 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 살 때 예. 상점에 가서 물건 살 때 부가세 10%를 내면 예. 내가 10% 세금은 내가 부담하지만 세무세에 갖다 내는 자는 그 사업자거든요. 그래서 그걸 간접세라고 합니다. 예. 이것도 복잡해요. 너무 어렵네요. 그러면 네. 일단 오늘 이야기 나눌 게 종부세하고 상속세인데 네.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국세 그리고 직접세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종부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항상 논란이 많죠.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이게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종부세라는 게 어떤 세금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재산세로 부과했습니다. 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부과를 했는데 당시에 부동산 투기가 좀 이렇습니다. 예.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런 쪽에 각각의 토지가 아파트가 있으면 각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하기 때문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겠죠. 아무리 봐도요. 예. 근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합산을 하면 어떻습니까? 높은 세율을 부과하겠죠. 이런 목적으로 즉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 종합했다. 예. 재산세를 종합했다는 의미에서 종합부동산세라고 합니다. 예. 개정 이유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자. 예. 그렇게 해서 거둔 돈으로 지방 자치단체에 넘겨주자.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을 하자. 이 두 가지가 그 종부세 시행의 그 취지입니다. 그 종부세라는 게 사실 시행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근데 네. 지금까지도 한 번도 조용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징벌적 과세다, 이중 과세다, 부자 감세다 이렇게 계속 부딪혔는데 네. 이게 사실 구조가 기형적이고 한국에만 있는 세금 운영 방식이다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첫째 종합부동산세가 한국에서만 있다라는 점은 일단 우리나라가 부동산 투기가 극심하니까 이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한국만 있는 것은 그렇게는 아닙니다. 반면 종부세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부동산 투기 방지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거래세를 완화하자. 양도소득세는 완화하자. 그 대신 부동산을 불필요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좀 억제하자. 이런 쪽에서 종부세가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예. 반대는 그렇다 할지라도 세금 부담이 좀 많다. 이게 좀 반대의 입장입니다. 엊그제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나왔죠. 합헌 나왔죠. 예, 어제 나왔는데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위헌이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강남 송파에 주택이 두 채 있는데 두 채가 있으면 그 세율이 굉장히 한 채 있을 때보다 굉장히 높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예. 재산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라고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뭐 거기까지는 아니다라고 예. 일단 합헌은 냈고요. 두 분은 헌법재판관 두 분께서는 예. 아니 내가 그 강남이나 서초에 오래 전서부터 살고 있었다. 예. 조정 대상 지역 이전부터 살고 있는 그것까지 내라는 것은 이건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 소수 의견도 있었다. 네, 네. 일단은 그 부동산 쪽에서 바람직한 조세 방향은 거래세는 낮추고 재산세는 높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종부세가 있었을 때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단 말이죠. 이게 강화됐을 때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이 종부세를 좀 손봐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는다는 것은 가격을 이게 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 양도소득세가 아무리 많아도 예. 양도 차익의 세금을 다 낸다 할지라도요. 남는 금액이 한 40% 이상은 남습니다. 그럼 어차피 남기 때문에 어차피 남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부동산으로 이렇게 투기를 막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부동산 투기가 잠잠한 지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내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거 뭐 가격이 얼마든지 높든지 상관없이 즉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든 종합부동산세든 이것은 과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제 주장이었고 아마 상당수 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동산 투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아는 분도 강남의 한 집에서 몇십 년 사셨는데 종부세가 너무 나와가지고 돈을 뭐 빌려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실제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든 종합부동산세든 간에 면제하는 시점에 되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투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2주택서부터는 뭐 그것은 국민적으로도 그것은 뭐 가능하다,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심정적으로 아마 동의를 할 것입니다만은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와 관계가 없으면은 완화를 하거나 면제를 하고 투기나 투자 목적이면은 그건 강하게 좀 해라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실제 제가 공부했던 프랑스나 미국은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종부세 정책에는 좀 손봐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별로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전이 없는 이유는 뭐로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입법을 법률안을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여소야대 문제가 걸리는군요. 이것은 국회 송환 사항인데.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 지금 종부세를 어쨌건 손을 좀 봐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종부세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1세대 1주택은 이것은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민생과 관련된 법안 아니겠습니까? 투기와 상관이 없는 정말 민생과 관련된 거여서 그렇죠. 이것은 아마 저는 민주당에서도 이걸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여야 하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이것은 투기와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또 투기와 상관이 없으면 종부세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종부세 재정 목적이 부동산 투기 방지이기 때문에 저는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뭐 일각에서는 종부세 폐지해야 된다. 대신에 지방세, 재산세로 부유세를 일원화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재산세를 과세했죠. 과세했는데 이게 각각의 부동산 투기가 뭐 서울에 있는 사람은 서울만 집을 사는 게 아니고 각 지방을 사다 보니 그게 문제가 돼서 종부세를 만들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를 보면은 지방세 비중이 국세가 77, 지방세가 23%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용 금액은 국가가 61, 지방자치단체가 39를 사용을 해요. 지방세로 23을 거두면서도 사용은 39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세로 거두어서 지방자치단체 보존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좀 도와주는 개념이네요. 교부세를 이렇게 해주는데 서울은 입이 나오죠. 왜 우리가 걷어서 우리가 하면 좋은데
반대로 그렇죠. 예. 지방은 예. 반대의 경우가 돼서 이 부분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부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상황을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상속세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상속세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이 상속세는 무슨 내용입니까? 예, 지금 일반적으로는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2% 정도가 상속세를 내는 것입니다. 아, 2%요? 예. 우리나라가 2020년도에 돌아가신 분이 약 40만 명 정도 되는데 2%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2020년도에 22년도에 약 2만 명 정도가 상속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5% 가까이. 5%. 예.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강남의 그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2022년 기준은 약 8조 원 정도 이렇게 걷고 있고요. 종합부동산세가 4.5조 원 정도 걷고 있습니다. 증여세가 한 6조 원 정도 걷고 있거든요. 어찌되었든 우리나라 상속세 납세자 인원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스탠다드가 2%인데 우리는 5%니까 내는 사람도 많고 내는 이 비율도 좀 크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세율 자체가 높은 것이죠.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예요. 50%요? 어떤 명목적으로. 일본이 55%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제 최대 주주 주식이라고 해서 그 회사의 주식을 가장 많이 있는 우리 같으면 이제 재벌의 창업자 같은 경우에 있죠. 그 50%에서 20%까지 할증. 그러니까 10%를 더 붙이면 그럼 60%가 되는 거네요. 6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최고 세율이 60%가 되는 셈이네요. 60%가 돼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징벌이다. 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좀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1997년 대비 올해 보면은 약 100%까지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면은 상속세 공제액, 인적 공제 한도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세금을 더 부담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상속세 과세 표준 구간도 이렇게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갔어도 과세 표준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구간도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증세가 되는 꼴인 거죠. 오히려 이런 것을 좀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데도 고치지 아니한 것은 좀 이게 행정부가 좀 안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징벌적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럼 징벌적이라는 말에 좀 일리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부에서도 상속세 완화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고 세율 너무 과하다. 이런 것들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좀 줄이겠다라는 의도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상속세 내는 사람 말고 우리가 그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요, 상속세를 안 줄이기 위해서 그 기업 가치를 오히려 낮추어요.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북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런 세금, 이런 상속세 때문에 장부 가치가 낮아야만 상속세를 조금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기업에 투자한 일반 국민들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기업 쪽에서 굳이 기업 가치를 높일 필요가 없다. 없는 거죠. 상속세 덜 내기 위해서. 그 폐해는 결국은 그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가는 거죠. 서민들한테도 그게 미친다는 거. 주가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학자 몇 분이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상속세 완화 내지는 폐지는 아니죠. 완화 같은 부분들은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자본 유출이라든지 기업들의 유출 같은 걸 막기 위해서는 좀 어쩔 수 없는 방향 아니겠냐라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세율 문제, 세율과 아까 인플레이션 말씀드렸잖아요. 세율은 우리가 명목 세율이 50%이지만 여러 가지 공제를 빼면 거기까지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우선 할 것은 저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런 실제적으로 그 누구든지 다 동의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상속인 기업을 대물림하니까 하는 거는 부정적인 입장보다도 그 기업의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일반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밸류업은 사실은 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사실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이 부분도 결국엔 여소야대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당 쪽에서는 부정적인 그런 기류가 강한 것 같은데 22대 국회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 뭐 아무리 봐도 프레임 자체가 부자 감세 예. 이런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분명히 있는 것도 있지만 예. 저는 1세대 1주택 분야는 이건 부자 감세, 부자 증세와 상관없는 이건 예. 진짜 민생과 관련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 문제부터 우선 해결하고 난 뒤에 아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상속세 인적 공제 상한 이렇게 상향 조정이라든지 세율 구간 조정들은 그걸 얼마든지 저는 이것은 예. 부자 증세와 부자 감세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좀 먼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생과 관련한 내용부터 서둘러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고요. 예, 22대 국회 개원을 했는데요. 사실 21대 국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그런 감정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22대 국회에서 세금 전문가로서 어떻게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재정 준칙을 좀 법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재정 준칙이라는 게 뭐죠? 예, 우리나라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적자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 GDP의 몇 % 이내로 하자. 예. 우리가 국가 부채, 우리가 국가가 국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우리 GDP의 유럽 같으면 60%로 하자. 이렇게를 그것을 법으로 강제를 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그것은 그러니까 행정부 입장에서 게임의 룰을 만들어 놓는 거죠. 예. 여든 야든 요 범위 안에서 재정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야당에서는 재정 건전화를 많이 주장을 하면서 예. 또 여당으로 바뀌면 또 그건 또 언제 그렇죠. 했다 예. 이렇게 되는 예. 그래서 이게 게임의 룰을 재정에 관련된 게임의 룰을 갖다 법으로 정해놓고 그 법제도 안에서 이렇게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예. 재정 준칙이 강제력이 있도록 법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필요성과 시급성은 있는데 그 국회에서 논의가 좀 그 이익에 따라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고양이 목에 누가 이제 방울을 다느냐 이 문제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